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화학산은 산줄기로 보자면 한복정맥에서 뻗어나온 화학지맥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지맥이 남쪽으로 가면서 몽덕산, 가덕산, 북배산, 개관산을 거치게 되는데 이 4개 봉우리를 연계 산행하는 것을 몽가북계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몽가북계는 화학지맥, 지맥종주 코스의 일부라는 거죠. 이 화학지맥은 명지산, 연인산이 있는 명지지맥과 마주하면서 많은 계곡, 크고 작은 계곡을 만들어서 여름에 좋은 피서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화학지맥이 남쪽으로 뻗어가면서 옆으로 가지를 하나 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산이 이제 사막산이고 화학지맥의 동남쪽으로는 춘천 시내가 있습니다. 이 몽가북계를 다녀왔습니다. 몽가북계의 고도와 거리를 보면 들머리인 홍적고개에서 몽덕산, 몽덕산에서 가덕산까지의 거리가 비슷하고 북배산에서 개관산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좀 깁니다. 그리고 날머리는 쌀이골이 되겠는데 12km 정도에 이르는 능선의 대부분이 해발고도 600m 이상에서 큰 고도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선 날머리로 갑니다. 날머리로 가는 이유가 지맥 종주는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 2대로 가서 한 대를 날머리에 세워두고 한 대에 모두 탑승해서 들머리로 가서 나중에 다시 날머리에 세워져 있는 차를 타고는 들머리로 다시 가서 차량을 회수하는 방식을 씁니다. 철문을 이제 통과해서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 입구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부터 등산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몽가북계 코스의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등산로다. 그리고 길이 예쁘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혼자서 천천히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는 그런 길입니다만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조금 힘들구나, 트레킹을 하는구나, 등산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러나 하나하나 구간을 잘라서 보면 길지 않은 오르막이 예쁜 모습을 만드는 그런 등산로라는 겁니다. 화학지맥 자체가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화학산을 등에 지고 쭉 남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오른쪽은 경기도, 왼쪽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뭐 잣나무도 많이 심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걷다 보면 능선의 오른쪽과 왼쪽이 나무들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거의 모든 구간에 걸쳐서 바위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돌멩이조차도 찾기 어려운 그런 흙길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흙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12km에 이르는 길이 해발고도 600m 이상에서 계속 진행되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코스가 이 몽가북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덕산에 우선 도착을 했습니다. 몽덕산의 한자는 저렇게 쓰는데 이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유래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경기제일봉이니까 뭐
몽덕산에서 가덕산으로 향합니다. 이날이 2월 말이었는데 낙엽 밑에는 얼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사가 좀 있는 이런 코스에서는 이날 같은 경우는 비상하이젠이 없는 친구들은 상당히 힘들어 했습니다. 이 줄 자체가 이렇게 설치된 지도 몇 년 되지도 않지만 있어도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몽가복개가 이런 능선이 멀리까지 보이는 멋있는 모습입니다만, 이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자체가 방화선이라는 거죠. 산불이 능선을 넘어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능선을 따라서 모두 이제 벌목을 해 놓은 건데, 그래서 능선길이 뻥 뚫려서 멀리까지 보이는 건 좋습니다만, 오르막을 오를 때 눈이 쌓여서 미끄럽다든지 할 때는 잡을 수 있는 나뭇가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쌓여 있으면 보기는 멋있습니다만, 아이젠을 끼고 스틱을 써도 이런 오르막은 오르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명지산을 볼 수 있는 가덕산의 전위봉에 올랐고, 이 전위봉은 가덕산과 높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봉우리 사이가 짧은 거리가 있는데, 이 사이는 넓다면 고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억새가 많이 나서 억새 구경하기에 좋은 코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억새철에 여기는 또 산불 방지 기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또 억새를 또 구경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가덕산을 이제 오르게 됩니다. 조금 경사가 있는 언덕을 오르는 게 정상을 오르는 길이 되겠고, 눈도 아직 남아있고 얼음은 그대로 있어서 오르기에 꽤나 힘이 들었던 코스가 되겠습니다. 보기와는 다른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가덕산에 도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덕산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높이는 북한산 백운대보다도 높죠. 그런데 바위 하나 없는 순전히 흙으로 된 봉우리입니다. 이제 북배산을 향합니다. 북배산이 정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뒤쪽으로 어딘가 사막산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판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북배산 가는 길의 뷰포인트 중에 한 곳입니다. 경사를 조금 고도를 낮추는 곳이라서 건너편에 저런 능선길이 그대로 보이는데, 이런 곳에서는 이제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건너편 언덕에서 내려와서 이쪽 언덕으로 올라오는 모습, 또 건너편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 이런 멋진 모습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이런 구릉이 연속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가복개는 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없어서 너무 더워서,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햇볕을 바라고 정면으로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더워서 힘들고, 겨울에는 마찬가지로 잡을 수 있는 나무가지가 없고, 봄과 가을에는 또 산불 방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탐방할 만한 시기가 12월과 2월 정도인데, 2월은 공식적으로는 산불 방지 기간이지만 이날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사실상 3월부터 출입을 통제합니다. 오늘 코스의 정상인 북배산에 올랐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 안내판도 있어서 용화산과 오봉산을 가리키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춘천 시내,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북쪽으로 되돌아보면 방금 걸어온 길 가덕산, 그리고 화학산의 새봉우리, 그리고 화학지맥을 이어주는 촉대봉까지 뚜렷하게 북배산에서는 이제 판별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봉우리인 개관산을 향합니다. 개관산은 이름의 유래를 따질 필요도 없이 딱 모양을 보면 달개 벼슬처럼 생겼죠. 이름 그대로입니다. 여기서는 뒤쪽으로 사막산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길은 북배산, 방금 올랐던 북배산으로부터 개관산에 이르는 양쪽 봉우리와 그 중간에 능선 길이 한눈에 다 보일 정도의 그런 길이 연속이 됩니다. 길이는 4km 정도인데, 이 포인트는 몽가북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안반이 드러나 있는, 그래서 소나무도 있는 거의 유일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완전한 흙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반을 잠깐 구경을 하고 또 이제 언덕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저기 20-30m 정도 되는 높이의 언덕이 몽가북계 전체에 몇 개나 있나 실제로 세어봤습니다. 세어봤더니 몽덕산 오를 때 많고 가덕산과 북배산 사이는 좀 적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거의 50번에 가까운 저런 오르막이 반복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쌀이제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 아래가 오늘 하산할 쌀이골, 쌀이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쌀이골 이렇게 부르는데, 쌀이골에서 이 언덕 쌀이제로 올라와서 왼쪽에 덕두원이라는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라는 거죠. 여기쯤 오면 상당히 지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싶지만 개관산을 찍자고 해서 가다가 보면 이 오래된 이 나무 계단이 개관산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계속 직진하면 화학지맥일 거고, 여기서 개관산 정상으로 20m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몽가북계 4개 봉우리를 다 찍고 하산을 하게 됐습니다. 하산은 여기서 바로 급경사 등산로로 내려가게 됩니다. 달개 부리처럼 생긴 봉우리를 내려가다 보니까 급경사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 보면 방금 지나온 북배산에서 개관산에 이르는 4km의 능선을 한눈에 올려다 볼 수 있는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쌀이골로 하산 완료해서 세워두었던 차에 모두 타서는 들머리 홍적고개로 가서는 차량을 회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거리가 13.6km 정도 찍혔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숯불 닭갈비를 먹고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상 몽가북계였습니다.